박근혜가 혹시라도 이승만처럼 탄핵당했던 하야를 하던 청와대에서 나와서 해외로 나갈 수도 있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는 지금 특검에서 피의자로 검찰의 모든 수사 기록이 넘어가 있습니다. 피의자이고 그 피의자가 한 번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정말 지극히 높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는 당연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는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란 외환죄에 해당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리고 형법상 뇌물죄는 물론이고 형사소송법상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까지도 막은 범죄자입니다. 그런 신호를 보낸다면 그 정권 자체도 탄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는 헌법과 관계 법률을 위반한 자일 뿐만 아니라 천오백만 촛불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대역 반란죄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자입니다. 출국 금지 당연히 돼야 되고 출국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탄핵 인용과 동시에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과 체포를 통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당에서는 세 가지 주요한 법안을 다음 정권이 반드시 제정하고 개정해서 검찰 권력을 민주화시켜야 된다, 이런 법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검찰은 한 번도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마저도 군사 독재가 끝나고 나서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군사 독재 부역했던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조직은 단 한 번도 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 부패 검찰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기소 독점입니다. 재정신청제도를 하고 있는데 허울뿐입니다. 기소 독점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찰에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기소 독점, 세계에 유례 없는 권한, 이것들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국회에 의해서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됩니다.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유명무실합니다. 청와대에서 사실상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합니다. 검찰 인사위원회 구성 지금 9명인데 15명으로 늘리고 국회에서 7명 이상을 국회에서 추천으로 하고 모든 인사위원들을 국회 인준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차 내에는 비정규직뿐만이 아닌 촉탁계약직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모든 사내의 하도급은 불법이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조폭 경비들을 고용해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박근혜, 최순실에게 더 많은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백억의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항상 노동자들에게는 회사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정몽구를 비롯한 재벌 총수들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 파견이라는 죄를 처벌받지 않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현대차의 지시로 노조 파괴 공작을 펼쳤던 유성기업의 유시영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럼 그것보다 더한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는 구속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뇌물을 상납하고 조폭들을 동원해 노조 파괴를 불법 파견 범죄를 저지른 정몽구는 수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서 얼마나 많은 뇌물을 갖다 바쳤으면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몽구를 즉각 구속시키고 현대차의 불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자본과 결탁한 부역자들 또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박근혜를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신형으로 평생 죗값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근혜 하나 끌어내리자고 정몽구 한 명 구속시키자고 129일 동안 이렇게 정부 청사 앞에서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젊은 노동자가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삶을 살다가 스크린 도어에 끼어 숨지는 일, 비정규직의 탄압과 서러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아직도 끝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한두 명 구속시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비정규직법, 정리해고법 등 노동학법을 폐기하고 노동법을 전면 재개정해서 노동자 민중이 살맛나는 나라, 자본의 독식이 아닌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노동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선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며 박근혜 탄핵 이후 부패한 정치 권력, 검찰 권력, 재벌 권력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 우병우, 정몽구 구속처벌 투쟁에 나선다. 노동당은 즉각적인 박근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다음 세 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첫째, 부패한 정치 권력의 핵심은 바로 박근혜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의 모든 수사를 거부해왔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론 대면 조사조차 받지 않았으며 박근혜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탄핵기가 운운하며 헛된 꿈을 꾸고 있는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된다면 어찌하겠는가? 해외 도피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 어찌 단언을 할 수 있겠는가? 탄핵 인용 후 박근혜의 해외 도피 우려는 물론 보수 야권이 박근혜의 신병 처리를 놓고 정치적 거래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당은 박근혜에 대해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탄핵이 인용되는 대로 긴급 체포 후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한다. 둘째, 박근혜에 대한 구속 처벌과 함께 부패한 검찰 권력도 단죄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우병우는 법 미꾸라지답게 구속을 면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짧게 있고 검찰 출신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라는 뒷말도 나왔다. 그렇다고 우병우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병우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혐의에 대해서만 11개의 범죄 사실이 공포되었다. 특검은 구속영장의 11개 범죄 사실 관련 총 25건의 수사 기록 일체를 검찰에 인계했고 총 16건 분량의 고발 진정 수사 의뢰 사건 등 총 16건을 검찰에 입증했다. 우병우의 범죄 사실은 차고 넘친다. 검찰은 즉각 우병우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패한 재벌 권력을 단죄해야 할 1순위는 현대차 정몽구다. 정몽구는 이미 구속된 이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뇌물을 박근혜에 갖다 바쳤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현대차는 불법 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재벌이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의 산하여청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13년이 지났다. 박근혜 게이트와 현대차 불법 파견, 노동자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를 내리더라도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우병우, 정몽구를 비롯한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직패가 해소될 때까지 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 출국 금지하라! 박근혜 출국